자, 지금 앞에 있는 데이터는 일종의 설문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연령대가 있고, 뭐 20대,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있고, 이쪽에 이제 재구매 의사에 대한 이견들이 7점 척도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연령대별로 구매 이사 간의 차이가 존재하느냐, 이거를 이제 분석하고 싶은 건데,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분산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요인이라고 하는 게 팩터가 연령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이론 분산 분석을 실시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엑셀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이론 배치법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원웨이 아노바라고 하는 분석 방법을 쓸 때, 그러면은 이거를 분석에 용이하도록 데이터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각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 따라서 각 값들이, 예를 들면 서울이 6이 있고 또 6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이 5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하고 지역을 쓰고 그 지역별로 각각의 값들을 쭉 나열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데이터 삼아서 이론 배치법을 수행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요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 있는지를 쭉 나열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쓸 수 있는 함수가 유니크라고 하는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유니크라는 함수를 이쪽에 대비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게 되면, 자, 이런 지역들이 이 안에 지금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다가 서울에 해당되는 각 값들을 쭉 나열을 하고, 그다음 부산에 해당되는 값들을 쭉 나열할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제 하는 방법 중에 일일이 다 보면서 이걸 소트해서 모아놓고 쭉 정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수식을 하나를 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제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한데 모으는 작업들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서울에 해당되는 값들만 모아놓고 대구에 있는 값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텍스트 조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딜리미터인데요. 데이터들을 나열할 때 데이터 간의 구분을 어떤 기호를 가지고 할 거냐, 일단 편의상 쉼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는 만약에 이 재구매회사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값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값이 없는 경우도 일단 챙기고 쉼표를 계속 달아줄 건지, 값이 없다면 셀이 비어 있다면 그냥 무시할 건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true로 해서 이제 무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값들만 취하면 되니까요. 없으면은 넘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0하고 없는 거는 다른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그럼 어떤 값들을 내가 여기다 쭉 나열할 거냐. 여기에서 이제 요게 중요한 거죠. 이제 내가 찾아오는 게, 만약에 if 여기에 있는 값들이, 요쪽 항목에 있는 값들이, 요거는 참조되는 범위는 아래로도 똑같이 복사를 해서 써야 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주소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F4키를 누르고 요 값들이, 자, 뭐하고 같냐. 요 앞에 있는 값, 요 앞에 있는 값, 요 K열에 있는 값하고 같다면 그때는 뭘 불러오느냐 그러면 요쪽에 있는 값들을 쭉 가져와야 되겠죠. 여기를 씌우고 이것도 위치가 고정돼야 되기 때문에 F4키를 눌러서 절대값으로 바꿔주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러니까 아니라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값을 비교해서 서울이 아니라면 그때는 그냥 없애자. 그러면 이제 큰 따옴표 두 개를 연달아 쳐주면은 빈칸으로 쓰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if에 닫아주고 텍스트 조인에 닫아주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 서울에 해당되는 값들만 하나씩 찾고 중간중간에 쉼표로 연결해 줍니다. 이걸 아래로 복사해보면, 자, 부산인 경우에는 5433이 되는 거죠. 부산이 끝에 여기 3, 제일 끝쪽이 3이죠. 제일 처음이 부산이 5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셀에 L열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6666, 그 다음에 5433 이런 식으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찾아오고 이거를 칸칸이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명령어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수식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는 텍스트를 분리하는 텍스트 스플릿 함수를 써줄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텍스트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값들이 지금 쭉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쉼표. 그러면 이 값들은 뭘로 나눠져 있냐? 그러니까 열들이 뭘로 나눠져 있냐? 쉼표로 나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큰 따옴표, 쉼표, 큰 따옴표. 이렇게 해서 쉼표로 나눌 거다. 그래서 닫는 괄호로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요
데이터들이 한 칸 한 칸 이렇게 다 쪼개줍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둘레가 씌워져 있는 채로 나오는 거는 이게 배열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동적 배열 함수입니다. 요거를 아래로 쭉 복사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정리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데이터 정리하는 방법을 좀 알아두는 게 좋겠죠. 내가 이제 집계하거나 통계를 낼 때 이 데이터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런 배치법 분석을 할 건데 뭐 이 경우에도 지금 다 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해놨어요. 자 데이터 분석에서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자 이런 배치법 이런 분산 분석을 쓰겠다. 확인을 누르고 입력 범위는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각 항목별로 팩터별로 데이터 개수가 달라도 됩니다. 그럼 전체를 다 씌우고 열과 행이 있는데 열은 데이터가 이 팩터가 서울, 대구, 인천 오른쪽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입력되면 그건 열이고 이렇게 위아래로 정리가 되면 행이 되는 거죠. 행을 누르면 첫째 열은 이름표냐 이게 열이잖아요. 그 열이 이름표냐를 물어봅니다. 이것만 행인 경우에는 첫째 행이 이름표냐 이건 행이 이름표가 아니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행을 하고 그럼 첫째 열의 이름표를 지금 선택을 했기 때문에 클릭을 해주고 유의 수준은 이게 보통 시험 문제다 그러면 유의 수준이 보통 주어지죠. 그러니까 유의 수준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알파 값인데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0.05 5%를 지정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럼 이런 상태로 놔두고 답은 어디다 뿌릴 거냐 여기다 뿌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자 이렇게 보면은 입력 범위에 숫자가 아닌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된 게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럼 뭘 보냐 그러면 자 이거 이제 취소를 누르고요. 여기 보면 이 값들이 지금 정확히 구분이 돼서 한 칸에 하나씩 다 들어가서 정리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게 숫자죠. 숫자는 엑셀에서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고 글자는 왼쪽으로 정렬이 되죠. 지금 얘는 다 오른쪽이 정렬로 되어 있어야 숫자인데 왼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숫자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할 때는 보통은 홈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셀 서식을 숫자로 바꿔주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건 수식이 아닌 거죠. 매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수식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요 대표 수식을 선택을 하고 자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해줍니다. 제가 항상 요거하고 비슷한 설명을 할 때 숫자로 변환할 때는 곱하기 1을 해주면 좋다라는 얘기를 자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요 텍스트 스플릿이나 텍스트 조인은 텍스트를 처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숫자를 다뤄도 결과를 텍스트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럼 그거에다가 우리가 분명히 나온 결과가 숫자면 거기다 곱하기 1을 하면 연산을 하니까 당연히 이건 숫자로 변해버리겠죠,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봅니다. 그러면은 아까는 분명히 왼쪽 정렬이 되어 있던 데이터들이 오른쪽 정렬로 바뀝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내리죠. 그럼 다시 다 오른쪽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하면은 된 거예요. 그럼 다시 데이터 메뉴에 들어가서 데이터 분석에서 아까 했었기 때문에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아까 했던 값들이 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 한 거죠. 이거는 뭐 따로 어떤 분석 방법이 복잡한 게 아니고 이렇게 데이터 정의하는 것만 좀 복잡한 거예요. 이게 답은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이런 거 볼 때는 요 FB라든가 P값이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P값이 0.01이고 우리가 정한 유의 수준 0.05보다 작기 때문에 요 평균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룹 간에는 인자 간에는 팩터 간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규모 가설이 기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서울은 6.3이고 6.4고 이것도 이제 좀 들쑥날쑥하니까 이걸 좀 맞춰보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값들이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규모 가설이 기각됐으니까. 그래서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심플한데 이렇게 데이터 정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튼 결론적으로 지역 간에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연령별로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지역 간이 돼버렸네요. 이것도 뭐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런 지역 간의 재구매 의사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